너네들은 이제 혹시 학교 시험 날짜 나왔니, 지연아? 4월 말이야? 5월 3, 4일. 5월 3, 4? 아, 그나마 다행이네. 5월 3, 4 무슨 요일이지? 뭐 수목 그래? 되게 좋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날이잖아. 맞아요. 수목이에요. 그리고 수목? 네. 그럼 일부러 그렇게 짰나 보네. 그럼 금토일 쭉 쉬겠네? 그래. 그럼 그 주 일요일 날 결석을 시도하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 안 되겠지만. 그래. 그러면 자, 5월 3, 4일 시험 날짜 나왔잖아. 자, 그리고 지금은 3월 오늘 6일인가? 5일인가? 6일인가? 아무튼 그렇지. 딱 2달 조금 덜 남았잖아. 그래서 다 알고 왔겠지만 우리 수학 수업 시간에는 일체 다른 건 하지 않아. 오직 내신. 중간고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기말 때도 오직 내신. 2학기 때도 오직 내신. 자, 그렇게 수업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저는 수원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친구들은 아마 이 수업이 안 맞을 수 있고, 내신에서 최대한 좋은 등급을 맞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는 거고, 선생님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여기 서 있는 거야. 일단 그렇고, 그리고 기간으로는 뭐 2달이 남았지만 그거를 횟수로 따지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7, 8번밖에 안 남은 거거든. 회차로 따지면. 그럼 7, 8번으로 내가 수학 내신을 최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많은 걸 하기가 사실은 어려워. 너네 뭐 기숙사에서 뭐 하는 것까지 포함해도 지금은 뭔가를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시기가 절대로 아니고, 너네 이제 겪어보면 알겠지만 국어, 영어가 장난 아니게 어렵잖니? 그래서 수학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라고 해서 얘들아 다른 거보다 수학을 잘해야 되니까 수학을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할 생각이 선생님은 전혀 없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는 방법을 지금부터는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재는 학교에서 마더텅 그 교재를 선택을 했잖아. 그 마더텅 교재는 전국 모의고사 그 기출문제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인 거 다 알지? 그리고 교재가 아무튼 완성도가 높은 좋은 교재야. 그래서 선생님하고 만약에 공부를 같이 계속 할 거면 교재는 마더텅하고 이거하고 딱 2개만 가지고 하면 돼. 그리고 선생님이 시험 앞두고 한 2주 차부터는 최종 마무리, 자, 적중 예상되는 이제 최종 마무리 시리즈를 너네들한테 이제 줄 거거든. 자,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최종 마무리, 그거 완성도와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 단연간 검증된 거야. 거기서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항들은 많이 나와, 진짜로. 선생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만 집중적으로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노하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거 다른 교재 내 평상시에 뭐 센을 하고 있었다, 뭐 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은 뭐 혹시 본인이 뭐 참고해서 뭐 보는 것까지 뭐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더텅하고 선생님 교재 2개로만 해도 100점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교재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교재는 그냥 심플하게 딱 나 그럼 이번 중간고사 한번 선생님을 믿고 요 2개로만 한번 해보겠다. 자,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마더텅 보면은 그 난이도 표시가 별 표시로 좀 구분이 돼 있는데, 예습해본 친구들 책은 샀니, 지연아? 거기 보면 별 표시가 돼 있는데, 별 하나짜리는 솔직히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별 하나짜리는 되게 쉬운 거야. 막 더하기 빼기 막 이런 거니까 센 A단계 수준이니까 그거는 시간 아까우니까 건너뛰고, 별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4개가 있는데, 이제 별 2개는 너네들이 무난하게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별 3개, 별 4개가 조금 이제 까다로운데, 그 부분에 도움이 혹시 필요한 친구는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토요일 날 마더텅 수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거 전체를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제공하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저 마더텅 뭐 예를 들어서 2단원에 뭐 68번 그거 하나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 동영상으로 선생님이 해설해서 그 보내줄 테니까 마더텅은 그렇게 좀 커버하자고. 학교에서도 설명을 할 거고, 학교에서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거나 학교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일요일 날 3시간밖에 수업이 없는데 이 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개별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일요일 수업은 선생님이 그 주에 진도 나가는 단원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너네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좀 해줄 거고, 너네들은 근데 개별적으로 뭔가 필요한 부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잖아. 그런 부분은 자, 부득이하게 월화수목에 선생님하고 개별적인 소통으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 지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네들이 뭐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은 좀 되게 좀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친절한 스타일이거든. 겪어보면 알 거야. 내 뻥치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너네들이 도움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개를 물어봤어. 좀 많이 물어본 거긴 하지. 그래도 선생님이 야, 너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 안 해. 그냥 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다 해결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스타일이니까, 선생님 내가 너네들 번호를 다 모르니까 지금 말 나온 김에 선생님 번호를 저장을 해. 그리고 카톡으로 저 누구예요? 요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되게 그게 반가워. 선생님을 누군가 필요로 한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2학년, 3학년 너네 선배들도 선생님하고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있어. 그 선배들은 금요일 쪽에 이제 수업을 하거든. 너네 영어 듣는 동안. 그래서 실제로 아주 즐겁게 잘 소통하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너네들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마더텅하고 선생님 교재하고 2개를 중심으로 하라고 했는데, 혹시 학교에서 뭐 프린트를 다른 걸 줬다거나 학교에서 뭘 수업 시간에 뭘 했는데 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뭐 야, 교재 이거랑 이것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질문도 여기서만 해, 그건 아니야. 아무거나 다 물어봐도 상관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교재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줄 텐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거든. 그러면 단원이 몇 개 되지도 않아. 자, 1단원 다항식의 연산, 2단원 나머지 정리, 3단원 인수분해, 4단원 복소수, 5단원 2차 방정식, 6단원 2차 함수, 요러고 끝이야. 그리고 7번째 단원이 고차 방정식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거는 학교 선생님 어떤 진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선생님은 혹시 몰라서 교재는 넉넉하게 연립방정식까지 교재는 수록을 해놨어. 거기까지 시험 범위가 된다는 뜻은 아니야. 혹시 몰라서 준 거니까 아마도 2차 함수까지 볼 확률이 가장 높아. 그렇다면 6개밖에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 진도에 무슨 큰 너무 압박을 느낄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서 한 주 와서 한 단원 정도씩만 해주면 돼. 그러면 6주가 걸리잖니? 그러면 2주 최종 마무리 하면 돼. 그러니까 너네들 오늘 선생님하고 1단원 강의를 좀 듣고 열심히 듣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어차피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라면 선생님 어떤 이 스케줄하고 맞춰가지고 너네들 수학 내신 대비 스케줄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계획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 기숙사 들어가면 나는 1단원을 이번 주는 내가 완전히 끝내겠다. 마스터.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2단원 마스터. 그러면은 한 4월 초 되면 진도는 일단 1차적으로 끝나겠지. 그리고 나서는 전 범위에 대해서 전체 이제 최종 정리를 한 2주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때 선생님이 뭐가 나올지 찍어줄게. 예컨대 22문제가 너네가 출제가 되는데 22문제 중에서 11, 그러니까 딱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11개는 쉽고 11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절반은 쉽다기보다는 절반은 너네들이 딱 봤을 때 위압감을 느끼지 않는 그냥 평상시에 즐겨 풀던 수준의 문제일 거고, 아니다 12개가 그런 걸 거야. 12개가 조금 이제 수월한 거. 이제 10개가 좀 까다로운 걸 텐데 그냥 평이한 12개는 사실은 굳이 학원을 다니거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너네들이 스스로 뭐 이렇게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해도 그 12개는 나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나머지 10개가 이제 어려운 게 문제란 말이지. 그거를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는 게 좋아. 그 쉬운 12개는 너네들이 스스로 조금 충분히 여기서 수상 한두 번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런 친구는 바로 옆방으로 옮겨야지 돼. 내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선생님하고는 뭘 할 거냐? 그 10개, 어려운 문제 10개를 이제 공략하는 공부를 같이 하는 거야. 그거를 도와주려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적중시킨다, 최종 마무리. 그런 것도 그 12개 쉬운 거 적중시켜봤자 뭔 소용이 있어? 적중을 안 해도 다 풀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 10개 중에서 선생님이 한 30개, 40개 정도를 알려줘. 그러면 거의 거기 10개 중에 8개 정도는 적중을 하고 2개는 내가 또 모를 수도 있잖니? 갑자기 선생님이 이상한 걸 어디서 갖고 와서 내는데 그걸 어떻게 예상하겠어? 하지만 대부분은 선생님이 예상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 그래서 심환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30개 정도 유형, 그거를 공략하면 너네들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백날 알려줘도 야 이거 분명히 이 유형은 100% 출제돼 라고 해도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한마디로 찍어준 거지. 그럼 나는 이제 조금 약간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가지. 역시. 그러는데 애들은 싹 다 틀려와.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찍어준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야. 찍어주고 그거를 맞출 수 있게까지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찍어주는 거는 자신이 있는데 그거를 너네들 걸로 만드는 것은 선생님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 그 텀에는 그 부분을 선생님이 어떻게 좀 더 너네들이 정말 그 유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이제 연구를 좀 할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개별적인 소통이라고 생각해. 개별적으로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선생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모르는데 친구들도 있고 쪽팔려. 모르는 걸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뭐 물론 선생님도 약간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치과를 갔는데, 아파서 병원 가는 게 흠은 아니잖아.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물론 양치질을 열심히 안 한 게 죄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치과에 가서 막 여자 선생님도 있고 입을 벌리라고 그러면은 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여기가 뭐 한마디로 썩어서 충치를 남한테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창피한 거야. 하지만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걸 벌려서 내가 아픈 걸 보여줘야 하고, 내가 통증이 언제 어떻게 어디가 이런 거를 알려줘야지만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걸 창피하다고 계속 진통제만 먹고 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너네들도 자 선생님하고
뭐 1주차, 2주차 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친해지고 나면 선생님 편하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모르는 건 진짜 모른다고 얘기를 해줘야지만 선생님이 너네들이 다 이렇게 잘 이해되는 것처럼 고개 끄덕거리고 있으면 선생님은 당연히 얘네들이 내 설명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여기서 나 모르겠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잖아. 그러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선생님 요 유형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그런 식으로라도 자 소통을 하자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그 많이 한다고 했는데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교재에 보면 선생님 그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그 뭐 있지 해설 영상이라고 붙어 있는 거,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어떠한 학원에서도 하지 않는, 물론 예를 들어서 뭐 메가스터디 정도 되는 급의 어떤 학원이면 모르겠어. 그런 학원에서는 하겠지만 요런 어떤 지역 학원에서는 자 하지 않는 아주 참신하고 좋은 방법이야. 자 이게 무슨 인터넷 강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직접 해설한 약 5분 내외의 짧은 그 해설이야. 그러니까 답지에도 해설이 다 있지만 답지를 보지 말고 만약에 복습을 하고 싶다 뭐 그러면 이 영상을 살짝 그 핸드폰으로 QR코드만 활성화시키면 선생님 해설 영상이 뜨니까 요거를 참고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 유형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 유형에서 문제 하나 찍어가지고 QR코드를 활성화시키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리고 선생님 교재도 난이도가 자 A, B, C, D 4단계로 구분이 돼 있어. 거기 보면 문제 번호 오른쪽에 보면 1번 봐볼까? 과천외고 2018년 A1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건 단원 분류고 B라고 돼 있지. 자 제일 어려운 게 A야. 최고 난이도. 자 거의 없어. A 난이도는 정말 극상의 난이도. 단원별로 뭐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난이도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주로 공략할 거 아까 학교 시험에서 10문제 얘기했지? 그거에 해당하는 난이도가 B. 그 다음에 C는 그냥 무난한 거야. D는 아마 없을 거야. 왜냐면 이 교재가 실력편이기 때문에 주로 C, B, A. A는 거의 없고 B하고 C가 제일 많아. 그래서 선생님하고 일부 문제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안 된 거는 자동으로 이제 숙제가 돼서 다음 시간에 오면 숙제에 대해서 해설지를 줄 것이고 바로 현장에서 채점하고 현장에서 질문을 메모지에다 써서 제출을 하고 거기서 좀 질문을 많이 한 문제를 발췌해서 풀어주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마 1시간 정도 소요될 거고 새로운 진도는 2시간 정도 요렇게 수업은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뭐 첫 시간이 없었으니까 앞 타임은 선생님이 지금 잔소리 좀 하고 있잖아. 그 시간으로 좀 할애를 자 한다. 자, 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앞으로 수업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혹시 자 뭐 질문이나 그런 거 있니? 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든지 뭐 그런 거? 건의사항. 자, 없구나? 자, 그러면 시작해 보자. 그리고 학교 시험은 단원별로 한 서너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 어디서 집중적으로 많이 내고 그런다기보다 중요한 단어는 한 4개 나오고 좀 덜 중요한 단어는 3개 정도 나오고 뭐 그래. 1단원은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아직 뭐 서술형 문제를 낸다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없지?
그런 얘기 정보는 없지. 그리고 그런 시험 관련된 고급 정보가 있으면 바로바로 선생님한테 톡으로 좀 알려주면 선생님 거기에 맞춰서 좀 또 자료 같은 거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알려주고. 지금 문제 몫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럼 얘는 식을 봐야 되겠지. 나머지 정리 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식을 세우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요거 다 잘 알 거야. 그리고 문제가 얘가 M차식이고 얘가 N차래. 그럼 여러분 여기서 QX는 N-N차 맞죠? 얘가 5차고 얘가 3차면 얘는 2차야. 자, 뭐 근데 그다지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자, 너무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아니야? 요거 나머지. 자, 얘는 대박으로 중요하지? 자, 얘는 자, N-1차 이하가 되죠. 예컨대 GX가 3차야. 그럼 얘는 2차, 1차 상수. 자, 같아도 안 되지? GX하고 RX가 만약에 차수가 같은 상황이면 목도 QX가 아닌 거고 RX가 당연히 나머지가 아닌 거야. 차수, 나머지가 결정이 돼야 목도 결정이 될 텐데 나머지는 반드시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 이 내용이 너무 학생들이 익숙하게 알고는 있지만 일단은 전체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선생님은 생각돼. 차수가 낮아야 돼. 자, 이게 기본이야. 선생님, QX하고 RX는 어떤 상관관계가 없나요? 없어요. QX하고 RX의 상관관계는 없어. 이 나누는 식하고 나머지가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자, 요런 관계가 있다고. 자, 지문을 보시면 자, RX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GX 곱하기 Q 이렇게 되잖아. 자, 인수라는 것은 나누어 떨어지는 식이야. 그러면 여기 GX가 요 좌변에 있는 식의 인수가 되지?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기억은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는 거고. 자, 니은은 자, 니은 디귿은 서로 자, 연결되는 거고 리을이 쉽기 때문에 리을 먼저 보면 여기 써 있죠? RX의 차수는 N-1차가 아니라 N-1차 이하라고 돼 있지? 그래서 리을은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디귿을 공략할 텐데 fx 플러스 gx는 여러분 fx 플러스 gx는 이거 양변에 플러스 gx 하면 되겠지. fx 플러스 gx라고 했기 때문에 요 원래 식에 양변에 gx를 더해줘. 그러면 요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요거 플러스 gx니까 gx가 공통인수가 될 수 있지. 우변에다가 gx라고 한 번 더 쓴 거야. 그래서 gx로 묶어주고 나면 q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rx 이렇게 되겠지. 요거 양변에 gx를 더해서 이 gx 부분을 묶어서 이렇게 처리한 거야. 됐죠? 그럼 이게 fx 더하기 gx인데 얘를 gx로 나눈대. 그러면 여기 gx가 앞으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몫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나머지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단정할 수는 없는 거지.
자, fx 플러스 gx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됐어. 여기서 gx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에서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뭘 체크하면 돼? 나머지가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은지 여부야. 그게 몫과 나머지를 확정하기 위한 그게 옵션인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 gx보다 rx가 차수가 낮다고 할 수 있니? 여기서? 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통의 기본식이잖아. 문제가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문제가 그랬잖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당연히 rx는 gx보다 차수가 낮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도 나누는 식은 몫은 물론 달라졌지만 나누는 식은 gx고 나머지는 rx지. 그럼 이 둘의 상관관계는 여기서도 지켜진다라는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rx가 gx보다 차수가 낮다고. 그러니까 얘를 나머지라고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얘가 나머지로서 확정이 됐으니까 얘가 몫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엄청나게 단골로 나오는, 자, 헷갈리는 지문인데 그냥 오늘 완벽하게 마스터하도록 해. 디귿은 그냥 이걸 이렇게 본다는 거거든. 이 상태에서 원래는 gx로 나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이게 곱해져 있으니까 이걸로 나눠도 된다는 거지.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거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맞다고 한 친구들 내가 볼 때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뭘 확인을 해봐야 돼? 지금 얘로 나누는 거잖아. 그죠? 얘로 나누면 얘가 몫이고 그리고 얘가 나머지라는 소리지? 근데 뭘 확인해야 된다 그랬지? 지금 gx로 나누는 게 아니라 qx로 나누니까 이 qx하고 rx가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관계인데 이 둘이 옵션이 있다 그랬잖아. 얘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지. 그런데 이 조건에서 보라색이 얘보다 차수가 낮다는 걸 보장할 수 없다는 거야. 예컨대 지금 선생님이 예컨대 한 거를 기억하면 좋아. 자, 얘가 3차야. 얘가 2차야. 얘가 1차야. 맞지? 3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이 1차지? 그럼 나머지도 1차, 2하지. 그럼 1차, 2하라는 소리는 1차가 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1차지. 그런 상황이잖아. 그런데 얘를 갖다가 좋아. 3차를 얘로 나눈대. 그럼 1차지? 몫이 2차지? 근데 얘도 1차잖아. 맞아? 3차를 2차로 나누면 몫이 1차, 얘도 1차. 근데 이거를 똑같이 둔 상태에서 얘로 나누겠다고 하면 얘가 1차야. 근데 나머지가 이거라는 소리 아니야. 근데 얘도 1차잖아. 선생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있잖아. 어떤 그 명제가 참이려면 그러니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참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건 거짓인 거야. 자, 안 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이 정답이고, 찬찬히 생각해봐. 얘가 3차, 2차, 1차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상황은 얘를 뒤집으면, 자, 나누는 식도 1차, 나머지도 1차. 아직 덜 나눴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지금 반원이 3개가 등장하는 거거든.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중간 거라 그럴게.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이렇게 3개가 등장하는데 중간 원의 반지름을 내가 A라고 하고 여기 귀여운 애 있지? 얘를 B라고 할게. 그러면 중간 원, 작은 원, 큰 원. 중간 원의 반지름 A라고 두고 작은 원의 반지름 B라고 하면 큰 원의 반지름은 A 더하기 B가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 지름으로 보면 2a가 되고 여기가 2b가 되겠지. 그러면 그게 2a 더하기 2b가 큰 원의 지름이 될 테니까 반으로 나누면 a 더하기 b가 큰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q는 2a가 되는 거고 bq는 그 2b가 되는 것이고 얘를 빼준 게 2루트 26이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a-b가 루트 26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문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면 우리 복잡한 문제일수록 문제가 묻고 있는 걸 먼저 이렇게 좀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괜찮거든. 복잡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지? 뭐 이럴 때가 있어.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것은 AB의 길이죠? AB의 길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 괄호치고 A 더하기 B 이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게 지금 AB의 길이가 되겠지. 그럼 A 더하기 B 구하는 거 아니겠니? 그럼 A 빼기 B를 내가 얻어냈지? 그 다음에 이제 뭔가 A, B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 느낌상. 그런데 그 A, B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이건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야. S1은 뭐냐면 S1은 지금 여기는 좀 안 보이는데 이 부분 있죠? 여기 되게 이상하게 생긴 부분. 거기가 색칠되어 있는 거거든. 자, 근데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큰 반원에서 빼는 거 아니니? 중간 반원하고 작은 반원 더한 거를 빼주면 그게 S1이에요. 자, S1은 이 부분을 뜻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구해보면 큰 반원은 반지름이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제곱 파이를 반으로 나누겠지. 반원이니까. 자, 마이너스에 중간 반원은 역시 반원이니까 2분의 1이고 A 제곱 파이.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정도는 또 암산하는 게 좋아. 여기 2분의 1 A제곱, 2분의 1 B제곱 파이 나오는 거 보이지? 그럼 얘네들은 빼져서 없어질 거 아니야. 쓸 필요도 없단 말이야. 그럼 남는 게 여기에 2AB 파이가 있고 2분의 1을 해야 되니까 AB 파이만 남겠지. 이거 계산해주면 AB 파이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2는 뭐냐면 여기 PQ를 얘를 지름으로 하는 무슨 반원이래. 여기 뭐 이렇게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굳이 뭐 반원까지 필요 없고 요 길이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지름이라고. 그 다음에 이 P라는 점이 제일 큰 원의 호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작은 원이나 중간 원은 P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건 살짝 지우고 내가 여기를 찍는 거야. 자, 중간 원의 중심이 아니고 큰 원의 중심이야. 그거하고 P를 연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여기가 필요한데 여기 X라고 두고 내 목표는 피타고라스를 쓸 계획이야. 자, 이게 지름이니까 X가 필요하잖아. X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절반. 그게 S2야. 그 다음에 이 길이는 A 더하기 B. 왜냐하면 큰 원의 반지름이라는 말이지.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이제 문제야. 여기 뭐 5라고 하면 OQ가 이제 문제인데 이렇게 됩니다.
OB는 여러분 A 더하기 B죠. 큰 원의 반지름이 되겠지. 근데 QB는 작은 원의 지름이지. 작은 원의 반지름이 B니까 이 지름은 2B가 되겠지. 그러면 이 녀석은 A 더하기 B에서 2B를 빼주니까 A-B가 되겠지.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시면, 자, 이것도, 자, 빗변의 제곱할 때, 그냥 쓸게. 안 써도 된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빗변의 제곱 이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되겠지. 자,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야. 그래서 A제곱, B제곱은 날아가는 거고, 자, 한쪽으로 몰면 X제곱이 4XY가 되죠. X제곱이 4AB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알겠지? 여기 넘어가고, 그 반지름은 2분의 X. 그러면 제곱을 하면 4분의 X제곱 파이. 근데 반원이니까 한 번 더 2로 나눠야 되니까 8분의 X제곱 파이가 되는 거야. S2가. 즉, S2는 8분의 X제곱 파이니까 요거를 8로 나눠주면 2분의 AB 파이가 돼. 그래서 S1이 이거고요. 이게 S2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자, AB에다가 2분의 AB면 2분의 3AB가 되거든. 2분의 3AB가 AB 파이가 바로 9파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AB가 6이야. 그래서 답은 A 더하기 B의 제곱은 이제 A-B의 제곱 26에서 4개를 더해주잖아. 요거 4배를 더해줘야겠지. 뺄셈에서 덧셈으로 갈 때는. 그러면 4, 6에 24를 더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50이 돼. 그래서 AB는 양수일 테니까 제곱이 50이니까 자, 5루트 2가 되겠지. A 더하기 B가 5루트 2. 그래서 답은 2배를 해야 되니까 정답은 10루트 2가 됩니다.